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지난 12일 미 정부는 전기차 판매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배출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 EPA는 2027년에서 2032년 생산되는 신차의 이산화탄소, 비메탄계 유기가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연평균 13%씩 감축시키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규제안은 또 오는 2032년부터는 자동차의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을 일마일당 82g으로 제한합니다. 2개월간의 의견 수렴 끝에 확정되는 이번 규제안이 시행되면 오는 2032년까지 새로운 승용차와 트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은 절반 이상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2055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95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배 규모입니다. 이날 공개된 규제안을 자동차 회사들이 준수하려면 2030년까지 신차의 60%, 2032년까지 67%를 전기차로 생산해야 할 것으로 향후 10년 안에 미국 내 신차의 3분의 2는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 규제안에 대해 자동차 산업 100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산업 재편이라는 미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 운영자가 미 주방위군 소속 21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방위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잭 테세이라가 기밀 문건의 첫 유출지로 지목된 비공개 대화방의 운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기밀 문건을 대화방에 올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테세이라를 신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당국자는 테세이라가 기밀 문건 유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군의 1급 비밀에 대한 접근권을 축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유출된 문건 다수의 출처가 합참 정보부 발인 것으로 드러나 정보 생산량도 줄이는 가운데 일부 관리들은 최근 정보 수신이 며칠간 중지되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군은 추가적인 무단 유출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합참이 생산한 정보 문건에 정부 전체에서 약 수백 명이 접근할 수 있었으며 간접적으로 접근한 이들까지 합하면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방부 관리들이 인쇄된 출력물 바인더를 받으며 고위 군 관계자들은 특히 서류를 선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프린트된 문건이 촬영되어 유출돼 수사당국은 최근에 인쇄 기록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전 고위 당국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쇄를 차단하고 태블릿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젖소 농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젖소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지난 10일 텍사스 카스트로 카운티 도시 디미트 인근 젖소 목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젖소의 90%인 약 18,000마리가 폐사한 것입니다. 죽은 젖소의 수는 매일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피해 지역은 탁 트인 초원지대로 젖소 이외에도 소를 키우는 목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로저 말론 디미트 시장은 폐사한 젖소 수는 상상을 넘어섰으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참사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목장 내 장비에서 오작동이 일어나 폭발이 일어났고 그 불씨가 튀면서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할 판사는 밝혔습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복지연구소는 젖소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화재 사고를 봤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불과 3년 전 문을 연 이 목장에는 주민 50~60명이 고용돼 일해왔습니다. 한편 현지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도 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 우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은행 부분 스트레스 여파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올바른 통화 접근 방식은
신중함과 인내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골스비 총재는 향후 몇 주 동안 정책 결정을 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은행 부분의 재정 스트레스가 전면적인 위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기타 신용 가용성을 줄여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결정 때 은행 시스템 위기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낮추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아직은 연준의 2% 목표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준의 전망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경제가 더 둔화되지 않도록 금리 조정과 인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내달 연준이 0.25%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67%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보유 중인 핵탄두는 45기로 추정된다고 미국의 핵군축 전문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의 북한 핵무기 보유고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력 순으로 우라늄 핵폭탄, 우라늄 속에 플루토늄을 넣은 핵폭탄, 수소폭탄 등으로 분류하고 북한이 3가지 핵무기를 35개에서 65개를 만들 수 있으며 작년 말 현재 각 종류별 핵무기 생산 능력의 중간값을 합하면 45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FAS도 최근 북한의 핵탄두 개수를 30기 이상으로 추정했었습니다. ISIS는 북한의 영변 외에 비밀 원심 분리기 공장이 2곳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무기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1년에 4개에서 12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한 발 발사하자 일본은 북해도 주변 미사일 낙하 경보를 발령,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해 출근길 교통이 마비되는 혼란을 야기했으나 30분 후 정정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베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디즈니랜드를 연속 3,000번 가까이 방문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제프 레이츠가 디즈니랜드 연속 방문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2,99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달아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그는 연간 이용권을 끊어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했습니다. 직장을 잃었던 그는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놀이터를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레이츠는 새로운 직장을 가진 후에도 퇴근 이후에는 디즈니랜드를 항상 방문했습니다. 그는 2014년까지 1,000일 그리고 2017년까지 2,000일 연속 방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디즈니랜드가 문을 닫아 연속 방문 3,000일을 불과 닷새 남기고 멈춰야 했습니다. 연속 기록으로 주변에서는 엄청난 부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비용은 연간 $1,400, 즉 하루에 약 3.8달러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레이츠는 롤러코스터를 즐기고 멋진 음악과 경치를 보며 휴식을 즐기기에 아주 좋다며 앞으로도 디즈니랜드는 세상에 상상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더욱 훌륭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